현재 세계 각국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고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폭등한 것을 비롯해 심지어 밀과 식용유마저 품귀 현상을 빚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최첨단 핵심 기술 역시도 신냉전 구도와 자국 우선주의가 철저하게 투영되면서 결국 글로벌 공급망 또한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세계 각국의 이러한 필사적인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수소기술과 6세대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동력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강대국과 선진국들 역시도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와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세계 각국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를 펼쳐오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될 국가도 함께 상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명실상부한 기술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강대국 지위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과 연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한국과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한국을 국제기구 의장으로 추대하는 상황까지 연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터부시해왔던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과 협력을 맺기 위해 그야말로 분골쇄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터부시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악용하려는 태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냄에 따라 결국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들의 거센 분노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국제기구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을 의장국으로 추대한 반면에 한국을 상대로 연일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전격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난 5월 26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익사이트 뉴스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단 한 푼의 부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자국의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해 전투기 기술을 빼가려다가 한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국제기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굴욕을 겪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을 한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39명에 달하는 자국의 파일럿과 기술자들을 버젓이 한국에 파견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전체 개발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6년 사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고작 2,272억 원만 납부한 채 8천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전체 분담금의 30%를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기에 더해 정상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8천억 원에 달하는 미납 분담금을 조속히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39명에 달하는 기술자와 공군 조종사들을 한국에 파견해 전투기 기술을 빼가려는 모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모렴치한 행태를 지켜본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연일 붕괴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을 모두 한국에서 추방하라거나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에서는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계속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단호히 배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에 이러한 보도가 있은 같은 시기에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 역시도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갈등을 촉발했다가 결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국제적 고립과 망신에 내몰리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탄식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한때 일본 가전의 자존심으로 여겨졌던 샤프가 한국 기업인 LG 디스플레이어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써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본 정부 역시도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했다가 끝내 강대국들이 새롭게 출범시킨 국제기구에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철저하게 배제되는 상황마저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최근에 한국 주도로 발족한 수소 관련 국제기구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무려 18개국에 달하는 각 대륙의 경제 강대국들이 가입했지만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들은 지난 25일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그리고 호주와 중국 등 18개국에 달하는 경제 강대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미국과 중국 등 18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가 한국 주도로 출범한 만큼 사무국본부가 한국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초대 의장국 역시도 한국이 추대됐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18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가 이름 그대로 수소 활용과 수소 기술 개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수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 주도로 수소와 암모니아 운송을 위한 선박 및 저장 시설을 완비하는 것과 더불어 수소에 대한 글로벌 인증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수소 분야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함께 자임함으로써 글로벌 수소 정책 마련과 규제 정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과 수소 발전 시장 개설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애석하게도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에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또한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매우 큰 상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매체가 왜 그토록 탄식을 터뜨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오른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독일 등을 총망라하는 주요 서방 진영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칠레에 이르기까지 남미 대륙의 주요 국가에 더해 호주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강대국들 또한 글로벌 수소산업연합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여왔던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철저하게 배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탄식은 오늘날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진심 어린 협력을 펼치지 않게 된다면 끝내 쇠락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